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이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 노동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돼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강제 노동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이 16일 발표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노동이 주민들의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이 깊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강제노동 시스템을 통해 통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국가의 공짜 노동력의 원천을 제공하고 국가가 주민을 통제, 감시, 세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새 보고서는 강제노동이 여전히 북한에서 핵심적인 우려로 남아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e of forced labor against its citizens has become deeply institutionalized, raising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It touches nearly everyone's lives. 볼커 투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보고서의 증언은 강제노동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고통의 규모와 폭력, 비인간적 처우의 수준 모두에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증인을 비롯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진행한 183건의 면담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대, 돌격대, 작업동원, 해외 노동자 등 6가지 유형으로 강제노동을 분류해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군인들은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농촌과 건설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받는다고 밝히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선 권리 침해와 외화벌이 수단으로 그들 임금의 상당 부분은 정권에 흘러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International law is clear.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nor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r. State-imposed work or military conscription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forced labor. But the state needs to uphold the rights of people and follow basic standards.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런 조사를 토대로 북한 정부의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노예제 철폐, 돌격대를 없애고 군인들을 강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리들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했다고 조선일보 등 한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정치 담당 참사가 그의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네 번째 탈북 외교관이며, 앞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대사관 공사가, 2019년에는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가 망명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으며,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 지도과 부국장이 적잖은 뇌물을 요구했는데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회 보자는 식으로 미뤘더니 앙심을 품고 자신을 소환하려고 시도했다고 탈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 치료 요청도 거부당하면서 탈북 결심을 굳혔다고 리 전 참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리 전 참사가 쿠바에서 2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남미통이었으며 2013년
북한의 청천강호가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가 적발됐을 때 파나마 측과 교섭을 성공적으로 벌여 김 위원장의 표창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핵 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완전한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양국 정상이 지난 1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공동 지침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동맹의 정책과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공동 지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한국의 정당한 방어 활동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 경고해왔으며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우리의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역의 동맹과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And as always, I'm not going to respond to every provocative and inaccurate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앞서 미한 양국 정상이 지난 11일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공동 지침은 양국의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 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 두기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1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한 정상의 공동지침 채택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며 북한의 성명은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m not surprised that North Korea sees close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as a threat. But it's really North Korea's fault for refusing to engage in diplomacy and for engaging in missile launches and other, threatening words and actions against South Korea. The guidelines are not guidelines for how the U.S. and South Korea would want to attack North Korea. Rather, they are guidelines about how we want to deter North Korea from attacking us. The North Korean statement is totally a deception.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미한 공동지침은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높일 것이고 아직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실제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방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지침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긴급 상황 발생 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지 묻는 질문에 미한 동맹은 철통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미한 동맹은 방어적 동맹이며 영내 전쟁이 아닌 안보와 안정을 추구하고 앞으로도 이것이 미국이 집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를 지금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전직 미군 고위 관리가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미국과의 대화 복귀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가 미국의 대북 접근법 재평가를 주제로 16일 개최한 대담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댄 리프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한반도 안보 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관련 질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한반도 안보 문제를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hope is that whichever administration starts fresh in January, the Korean Peninsula and addressing that becomes a greater priority. Understandably, there's a globe full of tough problems right now, but again, given the risk and the suffering, I would like to see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elevated.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리프 전 부사령관은 이어 북한과의 핵전쟁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We're one bad decision away from a nuclear exchange with North Korea. And it isn't likely necessarily, but it is absolutely possible. So we can't be happy with the status quo. 리프 전 부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전 정전협정을 대체할 해결책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제안하면서 그러나 다만 정전협정을 대체할 해결책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될 수도 없고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I'm not advocating for a unilateral peace agreement. I don't think that's appropriate, but I am suggesting that we need to make that resolution a stated policy priority.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4개월 남은 미국 대선 결과는 북한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한은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ou know, I can guarantee that somebody in Pyongyang now is sitting down plotting on what they're going to do for either election outcome. So I would expect that if Donald Trump is elected, they're going to send an extremely flowery congratulations note. 토콜라 부소장은 이어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은 지금처럼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 것이고 미국은 이에 맞서 동맹 강화에 집중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김정은 유고 시 권력 투쟁이 발생하면 정권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유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유 이사장은 16일 V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셋째 아들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변칙을 많이 쓰고 있어 여성도 똑똑하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며 최근 김주애가 공개 행사에 많이 등장하는 것도 유사시 신속하게 권력을 승계하도록 치밀하게 의도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부인 리설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상 불가능한 루머라며 다만 김여정은 김정은 유고 시 임시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이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면 김정은의 친자와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럴 경우 북한 정권이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러 조약과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외국 용병의 지원이 필요해 북한에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은도 병력을 지원할 시 외화 획득과 전투 경험을 갖게 돼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의 활동을 부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15일 헝가리의 의장국 직책과 관련한 최근 사태를 고려해 집행위원장은 비공식 이사회에 고위공무원만 집행위 대표로 참석하도록 결정했으며 집행위원단의 헝가리 방문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은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국이 수시로 개최하는 EU 비공식 이사회에 집행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주 이른바 평화사절단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을 전격 방문한 데 대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의 유럽 담당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EU 집행위는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과 회원국들을 선별할 수 없다면서 집행위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헝가리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유럽연합 EU의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대행이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미국과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대행인 알리 바게리 칸이 외무차관은 16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게리 칸이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바게리 칸이 차관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이 지난 5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뒤 장관 대행이 됐으며 보궐 대선에서는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 핵합의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중도 개혁파 정치인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란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핵합의 타결로 일부 제재가 완화됐지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핵합의를 파기하면서 다시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16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해 견고한 성장세 이후 갈수록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용시장에서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는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0%와 4.5%, 인도는 7.0%와 6.5%로 전망하면서 중국은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 반등과 견고한 수출을 반영했고 인도도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5%로 예상해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며 일본은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은 0.7% 성장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팜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했습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10회째를 맞은 이번 팜에 투발루와 팔라우,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16개국 정상들과 호주, 뉴질랜드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와 해양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회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국 대표들은 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팜은 3년 주기를 열려왔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남태평양 국가 나우루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방침을 밝히는 등 최근 영내 도서국들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고, 일본 정부는 팜을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